이른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임인섭입니다. 사실 그동안 늘 정장입고 하다가 좀 새롭게 산뜻하게 했는데 밖에서 혼났습니다. 정장입고 하지.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상보다 좀 빨리 시작해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그 중3 친구들이 우리 여름방학 때부터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볼게요. 일단은 그 모의고사 기출은 최대한 끝내야 돼요. 그 모의고사 기출이라는 거는 그냥 실제로 1년에 19번 시행되는 실제로 많은 모의고사 원본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최대한 끝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진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다 찍게 해드릴게요. 네. 하도 많이 찍으셔서 제가 정리하는 걸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뜻해요. 네, 이런 모의고사 기출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격은 아니고 그 중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뭐 블랙라벨 풀었어요, 일품 풀었어요, 정석 풀었어요 하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집들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 가서 조금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최대한 끝내야 되고, 사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어머님들은 이제 고등학원 다니게 되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고1 때는 수학 등급 괜찮게 나오다가 고2 때 이렇게 툭 꺾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만, 1년 동안 제가 모의고사 19개 본다고 했죠. 근데 이 중에 딱 한 개는 중3 범위예요. 그래서 18개가 남죠. 그러면 18개 중에 공수 1, 2를 포함하는 모의고사는 몇 개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고작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1 모의고사 기출은 그냥 다 외워갈 만큼의 양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14개가 고2, 3 시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숨이 갑자기 고2 시험 범위가 14개가 되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3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은 학기가 지날수록 그렇게 중요한 거고, 보통 고등학원들이 이 시기에 대수로 스타트하는 게 다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원은 다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수 막 미적분원 이렇게까지 시작을 하는데 그 대수 미적분원 모의고사 기출을 보지 않는데 들어가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최대한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행학습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시중문제집의 활용법인데, 일단은 시중문제집은 시중문제집으로 수업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하게 대치내신 기준으로 완전 반대. 강남 상구는 안 될 것 같고요. 목적은 필수 유형의 반복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추천하는 문제집은 이건데, 이거 다 거기 써 있어요. 설명의 자료에 써 있으니까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 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자신 없으면 유형 반복 R이 괜찮아요. 근데 저 문제집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있어요. 그 파란색 말고요. 제 거 따로 있는데, 제가 매번 준비하는 설명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써놨습니다. 그냥 파란색은 넣어주시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가 그냥 괜찮게 한다라고 하시면 내신 고쟁이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내신 고쟁이 했는데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 답변은 무조건 그냥 다시 하세요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으면 시험 직전 R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잘 모르실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신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라서 괜찮으니까, 고쟁이가 너무 질리면 그냥 시험 직전 R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동안 설명해 들으셨던 거에 좀 이제 의문이 생기죠. 뭔가 설명회 때 많이 나왔던 문제집들이 이런 거죠. 수학의 신, 내신 하이엔드, 최강 TOT. 자, 이거는 제발 부탁인데 당담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주세요. 이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집 어려운 문제가 좋기는 좋다. 그러니까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뭔가 나만 풀 줄 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게 문제고, 그래서 저렇게 웃긴 사람 아닌데 왜 웃으신데?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진짜 이유인데, 내신 기출 심화, 이 동네 내신 기출 심화 그렇게 어려운 게 수두룩 빽빽한데 그거를 다 하지도 않고 갑자기 여기로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요. 단 예외되는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수학 1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 1은 모의고사 기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수 1은 모의고사 기출이랑 변형만 공부하면 조금 라이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다 사진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고등학원 다니는 건 여긴데, 내신 기출 문항은 진짜 꾸준히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시중 문제집에서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필수 유형의 반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 내신 고쟁이만 해도 어쩔 수 없죠. A라는 유형, B라는 유형, C라는 유형 문제를 이렇게 쭉 깔아주잖아요. 근데 그 유형 A, B, C를 합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딱 내신 기출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주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유형 두세 개를 합친 문항이 있고 모의고사 기출 변형인데 자 이미 어려운 모의고사를 숫자만 바꿔서 어렵게 하는 건 문제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정도 무난한 모의고사 기출을 이렇게 어렵게 바꾸는 건 내신밖에 못 해줘요. 이게 문제집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딱 내신 기출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 찍게 해드리는 건 여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3 친구들이 여름방학부터 쭉 공부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일단은 모의고사 기출은 최대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찍으시나요? 부담스러워서 설명 못 하겠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모의고사 기출은 최대한 끝내야 되는데 그 최신 5개년 있잖아요. 뭐 25년도부터 한 20년도까지는 그냥 최대한 많이 하시고요. 나머지 뭐 94년도 수능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선별해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푸는 걸 제가 좀 반대하는 게 이게 없어서 그래요.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마더텅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신에 안 나온 지 막 5년도 넘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시중 문제집은 유형 문제집을 우선시하는 게 좋은데요. 단 공수원은 심화 문제집을 미리 해도 좋아요. 근데 제가 포인트 드리는 건 여기 미리인데요. 보통 이제 내신을 막 엄청 신경 쓰시는 게 보통 1월부터거든요. 그럼 1월부터는 그냥 내신 기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하는 게 좋지 막 수학의 신 막 이런 걸 많이 하는 건 좀 그냥 그렇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미리미리 하시고 1월, 2월부터는 좀 내신 기출 심화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수원은 심화 문제집을 제가 어머님들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무조건 다 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면 조금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일품 블랙라벨 이런 거 고등 가면 아예 안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미리미리 하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신 기출은 꾸준히 풀어야 되는데 마지막이 포인트인데 최대한 시험을 통해서 접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의고사 변형을 본교재에서 만나는 거랑 시험에서 만나는 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험으로 접해보는 게 좋고 마지막 계산을 좀 스스로 끝까지 하자. 뭐 특히 덤벙대는 학생이라든지 이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 글씨들 있잖아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회 때마다 보여드리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 문제인데요. 22년도 중3고 기출인데요. 이 문제 정답이 요겁니다. 요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이게 대치 내신이 돼요. 저도 이 문제 풀다가 중간에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계산이 너무 말이 안 돼서. 근데 뭐 개포고도 답이 만 얼마였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겨낼 수 있어야 고등 내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신 대비는 딱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요즘 슬로건처럼 미는 건데 내신 잘 보는 학생은 많은 문제 푸는 학생이 아니고요. 많은 문제를 기억하는 학생이 내신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1000문제 푸는 친구랑 500문제 푸는 친구 중에 누가 내신 잘 볼까요? 하면 둘 중에 많이 기억하는 애가 잘 봐요. 제가 수업을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딱 알겠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고 마지막 퍼즐 맞추는 게 한 가지인데 제가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랑 틀린 문제 고치는 거를 끝까지 확인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퍼즐 맞추는 건 계산입니다. 딱 그 세 가지가 맞으면 그래도 원하시는 등급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반복 학습은 똑같은 문제를 주구장창 풀자는 게 아니고 계속 유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본교재 수업을 만약에 이걸로 했다? 그러면은 과제는 조금 변형된 내신 기출로 주고 이미 다 내신에 나온 거니까 시험도 조금 더 변형된 걸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오답 관리는 이제 과제는 만약에 했으면은 너 이 문제 안 고쳤는데를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고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데 그 테스트 오답을 진행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때 제 시험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내신 기출이 좀 쉬우면 한 두 문제를 제가 더 넣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오답을 하는 게 뭐냐면 10시에 수업이 끝나죠. 그러면은 정답을 안 주고요. 그 힌트만 줘요. 이런 과정으로 풀어봐라 라고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고쳐서 저랑 이제 담당 조교장님이랑 조교쌤들 계시겠죠. 그분들한테 직접 채점을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구조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스스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충격받지 마시라고. 막 50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학교 시험 1등급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문제, 이런 정답을 무조건 시험에 넣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제가 계산을 해주고 해설을 주고 답을 주는 순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시험으로 밀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는 수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특강인데 먼저 공수 1이랑 공수 2 심화 특강이 있는데 요거는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할 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선행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아까 딱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 1, 2를 막 일품, 블랙라벨, 정석 이렇게 했는데 모의고사 기출을 학원 자체 교재 안 쓰면 못 풀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개념 설명하는 반이 아니고 딱 모의고사 기출 문항 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어차피 1월, 2월부터는 공수 1, 2 위주로 하거든요. 그때는 좀 내신 기출 문제 위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도 변형된 걸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세팅을 해두고 싶은 거고요. 제가 생각보다 이거를 안 하고 와서 좀 내신 때 힘들어하는 예비 고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했는데 모의고사 기출을 몰라요. 좀 안 좋은 경우죠. 아쉬운 경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반, 정규반, 수토반은 12월에는 화목으로 바뀔 거고요. 수토반은 대수 심화로 오픈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재 및 과제 구성은 본교재는 뭐 개념, 유형, 심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직은 중3이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이렇게 돼요. 필수 유형이 2 정도 되고 모의고사 기출이 2 정도 되고 내신 기출 심화가 2 정도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도 막 3점짜리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고요. 오답률 1위까지.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수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본교재 유사문항 쓸 거고, 저랑 공부하면 시중문제집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괜찮은 문제만 다 뽑아서 선별 문항해서 드릴 거고, 공수원은 회당 20문항을 계속 줄 건데 이 회당 20문항은 아까 모의고사 기출은 아니고요. 필수 유형에 가깝게끔 해서 좀 밸런스 맞추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과제 검사랑 이런 거는 뭐 다 써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인데요. 이거는 혹시 불안해하실까 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들 이게 특강은 전부 다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냥 저는 정규고요. 대수하고 미적분 1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수 1이랑 공수 2는 과제랑 시험에 한 문제씩 정도 좀 어려운 거 이렇게 넣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 다시 재개강 시즌이 있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는 저거를 미적 2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좀 후회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내신 대비하고 있는 게 공수원 기말이잖아요. 그럼 그 단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순열과 조합이죠.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 순열 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원이 뭐죠?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내신에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개강하면서 공수원의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확률과 통계까지 쭉 끝내고 공수 2 갔다가 다시 공수 1 하면서 내신에 이렇게 쭉 집중하는 커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적분 2를 그래도 고등 입학 전에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시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겨울 방학에 특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녁만 하는 거니까 저녁에 주 2회로만 깔리거든요. 그래서 특강으로 미적분 2 하나 들으면 딱 맞을 것 같고, 이게 기하를 제가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넣어드리는 거지 사실 이때 애들 되게 바빠요. 과탐하느라 바쁠 거예요. 그래서 과탐 국어 이렇게 하잖아요. 바쁠 거라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기하는 제가 아마 단기 특강을 할 건데 단기 특강 자체를 커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단기 특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5일 만에 기하 끝낼게요 이게 아니고 3일 만에 2차 곡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그럼 혹시 이제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현 교과과정상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거의 하라 분위기입니다. 선택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상위권 이상으로 좀 수시를 생각하고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기하랑 미적분 2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사실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서 확통을 언제 볼까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동고 휘무는 2학년 때 보고 보통 고3 때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통은 여기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커리큘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 수강 여부는 상관없고요.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오른쪽 밑에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냥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뭐 어떤 커리를 타야 될까요? 라든지 그런 질문 있으시면 그냥 문자 남겨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